네, 음, 사정없이 지우겠습니다. 큐브 아깝지만 일단 멈추고 지우려면은요, 네, 오른 버튼을 눌러서 델리트 삭제해버리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요 로봇 큐브 요거는 좀 살려둡시다.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남겨놓고 이제 프로젝트 폴더 상에서는 얘는 사라졌어요. 이 상태로 놔두고 제 원래 드렸던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자료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약어만 표시해 놨어요.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크리에 엠프티를 만들고 이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000000111로 해라.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왼쪽으로 살짝 놓고 이제 프로젝트 창을 약간 오른쪽으로 놔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이라키 창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엠프티를 하고요. 따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름을 로봇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로봇으로 쭉 로봇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안 되신 분들은 다 삭제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몸풀기였으니까 로봇으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엠프티 프로젝트를 로봇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요, 000000111로 하라 그랬으니까 로봇을 클릭하고 000인데 여기 뭐 000으로 안 돼 있잖아요. 간혹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점점점을 누르셔가지고 리셋을 해주시면 한번 111이 됩니다. 얘는 어디 있습니까? 씬뷰로 가보시면은 네,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좌표계만 딱 있는 것이죠. 000000000 위치에 그냥 딱 로봇이라는 좌표계를 만든 것 뿐이에요. 두 번째는 엑시스 제로 엑시스 제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네, 또 만들라고요? 왜 그러죠? 그렇게 할까요? 네, 로봇도 엠프티인데 로봇도 엠프티인데 네, 얘도 엠프티로 또 만들려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보죠. 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엠프티를 하나 더 프로젝트 엠프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그 이름을 엑시스 제로로 하래요. 엑시스 제로로 하겠습니다. 엑시스 제로를 만들었고, 자, 얘의 위치도 000000111로 하래요. 그러니까 역시 뭔가 자동으로 뭔가 돼 있는 거를 전부 리셋을 시켜주면 000000111이 된 거죠. 그래놓고 걔를요, 네, 로봇의 하이 계층화 시키랍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하이 계층화 시키는 것은 네, 이것을 잡고 로봇으로 살짝 올리면은 네, 하이 계층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로봇에도 이게 들어갔고 엑시스 제로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씬뷰에서 이것을 꼭 피봇으로 넣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센터로 놓지 마시고 피봇으로 꼭 놓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피봇이라고 쳐주세요. 다 피봇으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착착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피봇. 네, 한번 피봇을 못 찾으셨습니까? 씬뷰, 게임 뷰가 있고 씬 뷰가 있는데 거기서 요거를 딱 클릭해 주시면 센터와 피봇이 있는데 피봇으로 클릭해 주십시오. 네, 다 피봇이라고 응답해 주십시오. 네, 두 분. 오세연, 세 분, 고차영. 자, 지금까지 잘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섯 분. 지금 뭘 만들었죠? 로봇이라는 빈 오브젝트와 엑시스 제로라는 빈 오브젝트를 전부 원점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계층화 시키는 건 지난번에 다 하신 거니까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인트 제로를 만드는데요. 조인트 제로는 실린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 제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네, 파일이 아니죠. 네, 플러스를 눌러서 네, 3D 오브젝트의 실린더를 찾아보십시오. 실린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네 번째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시고요. 얘를 실린더는요. 조인트 제로를 하겠어요. 그쵸? 이름을 조인트 제로. 네, 이렇게 하겠어요. 자, 조인트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인트 제로를 만들고 걔를 엑시스 제로 하이 오브젝트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얘를 엑시스 제로의 하이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면 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린더 제로는 0, 0.2, 0으로 하래요. 여기 전부 일단 리셋을 한 다음에요. 0, 0.2, Y축의 높이를 0.2로 하랍니다. 0.2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네, 여기 위치는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요. 1, 0.2, 1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Y축을 0.2로 네, 이렇게 해서 납작해지는 모양이 되네요. 네. 자, 4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조인트 제로까지 0, 0.2, 0, 1, 0.2, 1. 그쵸? 이렇게 스케일까지 로테이션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면 네, 지금 로봇 네, 엑시스 제로, 조인트 제로까지 지금 이렇게 계층화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잘 됩니다. 해주십시오. 이게 잘 따라오셔야 여러분들이 3D 환경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에 2D까지 할 때는 잘 따라오셨는데 3D부터 잘 안 된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세 분이 잘 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간 실기 본 거 채점을 해봤더니 다들 잘 하셨어요.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결과물들을 낸 걸 보고 저는 많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구나. 그 매뉴얼만 보고도 딱 오셔가지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것은 뭐죠? 네, 조인트 제로는 실린더로 해가지고 납작하게 1, 0.2, 1 크기로 만들었고 지금 제가 세 분밖에 잘 됩니다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진도를 안 나가고 있어요. 빨리 좀 더 잘 됩니다 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높이 그 기준점은 0.20 얘를 0.2 위치로 놓았습니다. 네네네. 이제 마구 잘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잘 들리나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인터넷이 끊길까 봐 걱정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나가봅시다. 암 제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제로는요, 네. 암 제로는 사각형입니다. 큐브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모양이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큐브로. 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서 다시, 요번에는 요 밑으로 넣는 거에 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 제로 밑에 엑시스 제로 밑에 암 제로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엑시스 제로를 클릭하시고요.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네, 크리에이트 네, 여기서 큐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D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제 하이로 자동으로 들어와줘요. 그런 굳이 또 옮길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네,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이로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령 엑시스 제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서 네,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네, 원하는 오브젝트를 하이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름은 암 제로로 하라 했으니까 암 제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암 제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1을 엑시스 암 제로의 트랜스폼 폭 속성을 포지션은 0.5로 그러면은 일단은 암제로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네, 암제로로 선택한 상태에서 포지션은 0.5 그러니까 Y쪽에 0.5네요. 여기를 0.5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요 0.5, 1, 0.5로 해달래요. 여기를 0.5로 바꾸고 여기도 0.5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꿨어요. 네,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암제로 0.5, 10, 0.5, 그쵸? 컬러 좀 부여할까요? 컬러는 아까 매트리얼스에서 컬러 부여한 걸 가지고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조인트를 하늘색, 암을 초록색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오른 버튼을 눌러서 역시 Create Materials로 해서
네, 여기를 선택하고, 대략 하늘색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색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고, 모양을, 네, 여기를 하늘색으로, 여기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서 조금 더 얘를 스케일로 좀 넓혀가지고, 얘를 조금 놓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뭐 로봇의 제로축이라고 했는데 베이스 축을 수직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분 또, 이번엔 잘 됩니다가 아니라 됩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됩니다.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네, 좋습니다. 일곱, 열 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잘 되시길, 안 되신 분은 다시, 네. 자, 여기까지 만들었죠? 그럼 그 다음에 엑시스 1을 또 로봇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엑시스 1의 위치가 어딘가요? 엑시스 1의 위치는 010000111이래요. 그러면 엑시스 1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시스 1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엑시스 제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엑시스 제로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오른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엠프티를 하겠어요. 크리에이트 엠프티. 그러면 바로 그냥 엑시스 제로에 크리에이트 엠프티가 나오고 요거를 엑시스 1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빈 좌표를 또 이렇게 하위 계측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치는요, 010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010이니까 여기를 010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리고 000-111.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봇으로 되어 있으면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시스 1의 위치는 어딜까요? 네, 클릭해 보시면 네,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자, 로봇은 맨 밑바닥, 엑시스 제로도 밑바닥, 조인트와는 살짝, 그쵸? 그걸 기준으로 한 조인트 실린더 모양, 암 제로는 고기의 중심으로 어떤 암 모양, 엑시스와는 고기의 또 끝방향,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인트 1을 만들래요. 조인트 1을 만듭니다. 자, 조인트 1은 또 어디서 만듭니까? 엑시스 1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엑시스 1 밑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다시 크리에이트 3D 오브젝트 이번에는 실린더를 또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걔를 조인트 1으로 하겠어요. 이름을 조인트 1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조인트 1의 컴포넌트 속성으로 네, 트랜스포머의 컴포넌트 속성으로 포지션은 000 그러면 조인트 1의 포지션은 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R은 000 좋아요. 그리고 아니군요. R이 90도 00이에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90도 돌리라. 네, 이렇게 돌렸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90도 팍. 그쵸? 그 다음에 스케일을 3.0, 0.5, 아니 90도 0.5 뭐예요? 0.3, 0.5예요. 그러니까 0.5. 제가 여러분들 강의자를 만들 때 제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만든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바꿀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미리 해보고 이런 모양이 제일 적당하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팔라는 하늘색으로 나왔어요. 뭔가 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조인트 1을 만들고 암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암 1은요. 네, 역시 큐브예요. 그러니까 이 큐브인데
암1은 엑시스 1 아닙니까? 얘를 선택하고요. 오른 버튼 눌러서 역시 Create 3D Object 큐브예요. 예, 큐브를 만들고 얘도 모양을 암1으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큐브를 암1으로 바꾸고 여러분 자꾸 하시면 이제 마치 여러분들 캐드 전문가가 되듯이 설계 전문가가 되듯이 숙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놓고 아마는 길이가 1.5, 포지션은 1.5, 2.500이니까 1.5, 예, 00, 그쵸. 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R은 000. 이제 여기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아마니까. 그 다음에 S가 3.0, 0.5, 0.5예요. S가 3.0, 0.5, 네, 0.5. 네, 네네네네네. 이런 모양이 됐어요. 달라요? 네, 초록색으로 갑시다.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스크롤을 좀 움직이면 좀 작아지죠? 네,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네. 다음 완까지 갔습니다. 엑시스 2까지 가봅시다. 엑시스 2는요, 네, 3.0, 000, 111이래요. 역시 엑시스 2도 엑시스와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요걸 선택하고 오른 버튼 이번에는 empty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create empty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택하고 위치는 3, 네, 00, 000, 네,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한 거를 전부 세이브 또 세이브 프로젝트까지 안전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피봇으로 확인해 보고 뭐라고요? 피봇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로봇 엑시스 제로 조인트 제로 암 제로 엑시스 1 조인트 1 암1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죠. 엑시스 2 네. 까지 이렇게 계층화를 시켜서 3D 공간에서 우리가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네. 여기까지 해놓고 세이브를 합시다.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즈모를 활용해서 얘를 움직여 볼 수도 있어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재밌게. 자, 맨 처음에 이 로봇을 X0 축으로 움직이려면요. 얘를 X0,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눌러가지고, Y축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네, Y축으로.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엑시스 1은 G축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G축으로. 네. G축으로 움직이니까 예. 야,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엑시스 제로. 네. 네네네. 이렇게만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 프로그램 갖고 이렇게 움직여보고 또 엑시스 1 가지고 네. G축으로. 네. 이렇게 움직여보고 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엑시스2의 위치를 계산할 거예요. 엑시스2의 위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엑시스2가 어떤 식으로 로봇의 끝단이 계산되는구나. 이것을 코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2차원에서 했던 코딩하고 유사한 코딩으로 지금 만든 이축 로봇을 갖고 우리가 로봇 기구학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 과제, 오늘 이렇게 잘 따라오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가 완성된 것이고, 좀 방향은 좀 틀리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완성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요걸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여러분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켜봐 주세요. 음,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이거 여기 그냥 이렇게 막 만지다가 예. 그 조금 보기가 힘들어졌어가지고 아, 교수님처럼 이제
멋지게 보이려면은, 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치고요. 마우스로 움직여 보실래요? Alt 키를 치고 마우스. 아, 움직여지죠? 이렇게요? 예. 그때 위로도 네. 움직여보고, 위로도 움직여보고. 좋지 않습니까? 위로도. 아래 약간, 그쵸. 지평선이 보이도록, 지평선이 보이도록. 그게 보기 좋아요. 네,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움직여가지고 좀 더 멀리 보시고요. 스크롤, 예, 예. 이 정도. 이 정도가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Shift Ctrl F를 치시면 게임 뷰도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Shift Ctrl 뷰, Ctrl G 한 다음에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Shift Ctrl F. 아니요. 그렇죠. 메인 카메라를 치고, 네, Shift Ctrl F. 네. 그러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기즈모, 씬 뷰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엑시스 1을 치시고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즈모로, 회전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저희 툴바에서, 왼쪽 툴바. 회전. 아니에요. 기즈모. 예, 툴바. 누르고, 예, 움직여보세요. G축이니까 블루 움직여보세요.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됩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좋습니다. 이제, 50분 동안 좀 빠른 속도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듣기를 해서 좀 못 쫓아오시는 부분, 또 못 놓치신 부분들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스크립트는요, 우리가 늘 하듯이 이제 스크립트 폴더로 가셔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네, 그 다음에 Create C# 스크립트를 선택하시고요. 이름은 엑시스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스 제로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는요, 네, 일단 만들어 놓고, 예, 연결까지 다 시켜 놓고 하겠습니다. 연결은요, 엑시스 제로를 놓고, 네, 여기를 스크립트를 끌어서 여기보다 이렇게 초록색 부분, 파란색 부분에다 갖다 놓으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역시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엑시스 제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봤을 때, 네, 왜 안 되죠? 자꾸 여기에 스페이스가 생기나 봐요. 허허, 자동으로 자꾸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를 저장해서 아까 같은 현상이니까 아마 뭐 이름을 바꾸면서 그게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나 봐요. 네. 그래서 다시 컴포넌트 창에 네, 얘를 잡고 네, 들어가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대요. 아까도 이 문제 때문에 안 됐는데 네, 또 봅시다. 왜 문제가 되죠? 이번에는 아예 뭐가 문제래요? 22번 줄이 문제라고 합니다. 로봇.cs가 문제라고 하네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봇.cs의 오류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정없이 지울까요? 네, 볼까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사정없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깝긴 한데, 왜냐면 거기는 일부 코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로봇 쪽 코드의 문제, 그러면 찾아볼까요? 이 코드에 뭐가 문제인지? 쓰지는 않는 건데, 여기서 22번째 줄? 네. 여기에 A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네. 쓰지는 않는 코드지만, 뭐, 일단 오류는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오류 같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엑시스 제로. 지금 중요한 건 엑시스 제로를 생성해 놓고, 엑시스 제로를 엑시스 제로에다가 어태치 시키는 작업에서 지금 오류가 났는데, 로봇의 오류가 나는 바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임시 코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의 오류지만 건설창에서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창에서 엑시스제를 선택하고 얘를 잡고 드래그해서 갖다 놓죠. 네. 그래서 엑시스제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요. 아까 로봇을 내가 살린 이유가 얘를 회전시키는 코드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게 회전시키는 코드가 요거 아닙니까? 요거를
이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엑시스 제로에 그쵸 여기 비어 있는 거에 이 부분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놓으면은 네 엑시스 제로의 Y축을 중심으로 얘를 회전시키는 코드를 넣었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썼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스피드 R을 지정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 코드를 좀 보고 약간 변형을 해서 네 스크립트 요걸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대로 우리가 이건 늘 했던 코드죠. 네 여기다가 그쵸 퍼블릭에 네, 플로트 스피드 R 언더바 R에 0.05F 네 클릭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W 키에서 그쵸 W 키에서 스피드 R G축으로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엑시스 제로인데요. 이거 뭐 잘못됐네요. 엑시스 1 코드가 있네요. 엑시스 제로 코드 얘를 씁시다. 네, 요걸 보고 하겠습니다. 엑시스 1 코드가 아니라 스피드 R 네, Q 코드였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Q 키로 해서 그쵸? Q 키로 해서 제로 Y축을 회전하는 거니까 네, 여기를 네, 0, 스피드 R 이 자리에 스피드 R이 들어가야 되나요? 늘 했던 건데 오늘 막 자꾸 스페링도 틀리고 네, 네, 그다음 콤마 제로 네 이렇게 넣으면은 네 Y축으로 회전시키는 코드고 여기를 A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스피드 R로 그쵸? 이 자리가 0, 마이너스 스피드 언더바 R로 네 이렇게 놓으면 Y축으로 마이너스 움직이는 거네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드 R 놓고 그다음에 QA 코드 놓고 로테이트를 놓고 Y축에 해당되는 성분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넣네요. 네, 이것을 엑시스 제로로 하겠습니다. 엑시스 1까지 다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저장하고 얘를 모두 저장하고 얘 스피드 얘를 갖고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엑시스 1까지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네 얘를 스피드 1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엑시스 네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까 그 유니티 창에서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니티 창으로 가서 네 여기네요. 네 여기서 얘를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게 더 편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스피드 엑시스 1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다시 네, 엑시스 1이죠. 엑시스 1의 코드는 엑시스 0 코드랑 똑같은데 이게 얘가 지금 마구마구 또 바뀌었습니다. 얘 이름이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스 1을 복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1번을 바꿔주면 다 빨간 줄이 사라질 것입니다.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써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놓고 스피드 제로 놓고 위치를 스피드 1을 이렇게 놓나요? 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스피드 제로 QA 똑같고 스피드 1에서 이제 똑같은데 얘는 WS로만 바꾸겠어요. WS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시스 제로를요 엑시스 1을 90도로 꺾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엑시스 1은 90도로 꺾지 않았습니까? 안 꺾었다고요? 네, 엑시스 제로 여기서 엑시스 1을 꺾지 않았습니까? 네, 조인트 제로를 할 때 꺾었네요. 여기서 그죠? 아닌가요? 조인트
1을 할 때 꺾었나요? 네. 네, 여기서 꺾었고, 엑시스 1은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표시했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엑시스 1에서는, 코드상으로는 엑시스 1 코드를 볼까요? 엑시스 1 코드는, 네, Z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어요. 다시 하면은, 엑시스 0는 Y축이고, 엑시스 2에서는 제로축으로, Z축으로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서 합시다. 제가 이거 만들 때는 다 방향을 따진 건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보니까, 설명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엑시스 1으로 가셔서, 음, 이걸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똑같고, 네, 축수만 다르네, 축수. 그쵸? 얘가 제 G축으로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를 해주고, 요거를, 뒤에 거를 G축으로 바꾸려니까 요걸 지워주고, 여기도 0, 를 넣어주고, 예, 끝으로만 보내주면 G축으로 회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엑시스 제로는 Y축으로 회전이고요. 엑시스 1은 G축으로 회전하는 걸로 바꿨고, 키만 여기서는 QA, 여기서는 WS 이렇게 키를 바꿨고요. 이 두 개를 두 개의 엑시스 제로와 엑시스 1 코드를 동시에 만들어 버리고 모두 저장해 버리고 걔를 전부 유니티 상에서 어태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엑시스 제로는 어태치를 시켰기 때문에 엑시스 1만 어태치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스 제로를 어태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들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엑시스 제로는 지금 네, 스크립 제로가 들어가 있고 엑시스 1은 아직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엑시스 1만 잡아서 역시 여기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원하는 대로 두 축 제어가 베이스는 Y축으로 회전하고 제1축은 G축을 회전하는 그러한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햇빛이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붙였는데 아무튼 돌려보겠습니다. Q는 얘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느리긴 한데 이렇게 돌고 있고 그쵸? 네. 그다음에 W 키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느리죠. 느린 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AX축 가보면은 0.05를 0.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엑시스 완도 0.05를 1로 스피드 R을 1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네. 그래서 속도를 0.05가 스피드 0.05를 0.1 위에 빠졌네요. 네, 둘 다 0.1로 바꿔주면은 좀 더 빨리 돌지 않을까요? 네. 뭐 별- 아직도 뭐 제 눈에는 좀 느리긴 합니다. 조금 아까보다 빨라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네, 더 빨리 오나요? 네. 그, 뭐, 빠른 것도 좋아하시고, 네, 뭐, 이 정도면 만족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부축으로 로봇을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어하는 거를. 얘가 좀 너무 위에가 있죠? 그러면 아래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얘를 정지해가지고, 조금 씬 비율을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메인 카메라를 놓고요. 얘도 너무 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Alt 키를 쳐서 조금 이런 정도로 놓고, 음, 얘도 손 모양으로 놓고, 손 모양으로 놓고 약간 이렇게 놓고, 그죠? 이렇게 놓을까요? 네. 그리고 Alt 키를 쳐서 비율을 조금 더 이렇게, 이 정도로. 네. 뭐 이 정도로 놓고, 그 다음에 Shift, 컨트롤 Shift F를 쳐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준 다음에 게임 뷰를 보면은 조금 더, 그다음에 이것이 해의 방향도 지금 이렇게 저쪽에서 해가 비쳐서 이쪽으로 그림자가 졌는데 나는 그냥 아예 그러면 좀 밝은 부분으로 돌리겠다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방향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실행을 해보면은 어쨌든 W 키와 QA 키와
S키를 가지고 로봇이 일축 제어와 이축 제어가 되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개의 AX0를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리고 이렇게 코드에서 또 바꿀 수가 있죠. 코드에서 바꾼다 그러면은 다시 얘를 정지시키고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드에서 얘를 0.1로 바꿔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속도를 0.1로 높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의 축까지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네, 잘 됩니다 하고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까지 뭐 했던 2차원에서의 로테이트하고 똑같은 건데 3차원으로 지금 바꾼 것 뿐이죠.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제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 2주까지 다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에다가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늘 했듯이,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부터, 뭘 하고 싶은 거죠? 기구화학을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은 마침,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죠.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없이 지우고 네 껍데기만 이렇게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로봇 쪽을 이제 시작해 보는 걸로. 여기 기구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엔진에 놓고 시스템.math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스템.math도 그대로 뭐 했던 거지만 여러분들의 타이핑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네, 스태틱까지 넣어주시고 시스템 대문자 .math도 대문자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해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이것도 뭐 갖다 쓸 수도 있지만 도구 쳐봅시다.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자꾸 코딩은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엑시스 제로, 네, 엑시스 1, 네, 엑시스 2까지 네, 다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퍼블릭 변수로 벡터 3를 퍼블릭 변수를 벡터 3로 포스 로트 제로 네, 로트 1 이렇게 다 추가했어요. 퍼블릭 변수로. 포스는 포지션에서 내가 따왔고요. 로트 제로는 로테이션, 로트 1은 또 로테이션에서 따왔습니다. 벡터 3로 갑시다. 3차원이니까 3로 이렇게 해서 다 퍼블릭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창에다가 포스는요. 뭐를 가져온 거냐면 엑시스 2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통해서 포지션을 가져오게 되면은 엑시스트의 위치를 잡아오는 거고 로트 제로는요 지난번에 다 했던 건데 3차원으로 또 해보는 거예요. 엑시스 제로의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근데 로컬 오일러 대문자 앵글스까지죠. 네,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인가요? 아니면 이 프로퍼티인가요? 메서드인가요? 네, 프로퍼티군요. 프로퍼티는 소문자를 쓸 수가 없죠. 메서드가 아니라서. 여러분 C샵을 알면 프로퍼티와 메서드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건 따지지 마시고 네, 그대로 그냥 따라하기 코딩만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로트 1까지 또 만들어야 되니까 로트 1은 로트 제로를 복사해서 씁시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네, 로트 1은 내 로테이션은 엑시스 1의 트랜스폼의 로컬 오일러 앵글스로 잡아온다.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걸 역시 모두 세이브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로 가셔서요. 뭐를 해야 되죠? 아마도 여기 저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정지시켜 놓고 보면은 그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게임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들이 다 뜰 것입니다. 그것들을 로버츠라는 그 오브젝트에서 그 오브젝트들의
레퍼런스를 사용하려면은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얘를 정지시키고요. 네. 로봇이라는 오브젝트. 항상 정지를 먼저 해놓고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조금 순서가 엉킬 수가 있어요. 항상 그 순서를, 얘를 정지시키는 연습을 합시다. 예, 정지시키고, 로봇을 쳐보면, 지금 오브젝트 연결하는 게 끊어져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봇을 뭐 잡고,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고요. 그럼 이제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시스 제로는 엑시스 제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엑시스 1은 엑시스 1에 연결하고, 이걸 지난번에 했던 거, 2차원에서 했던 거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엑시스 2에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각 그 게임 오브젝트들의 변수들을 실제 게임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로 다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은 이제 실제 실행해 보면은 우리가 포스는 엑시스 2의 위치, 로트 제로는 엑시스 1의 위치, 로테이션 양 오일러 앵글스로, 로트 1은 엑시스 2의 오일러 앵글스로 아까 다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려면 중간에 한번 세이브를 해 주시고 실행해 보면 원하는 대로 로봇이 돌았다면은 음, 그쵸.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위치와 로테이션 앵글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실행. 네, 이게 아까가 실행된 거 보니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음, 어, 어, 붉은 줄이 떠올랐어요.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볼까요? 일단 오류가 없나요? 없나요? 돌아볼까요? 네. 그래서 A 이렇게 치면은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서 포지션 양이 움직이는 게 볼 수가 있고, 네, W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일 수가 있고, 앵글도 네, 로테이션 앵글이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네, 로트 1은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이상하고 속도도 좀 느립니다. 속도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로트 제로가 표시가 안 되는 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코드에서 로봇 제로가, 로트 제로가 왜 표시가 안 됐을까요? 로트 제로가, 엑시스 제로에, 예, 그쵸? 로컬 앵글이고, 엑시스 1, 엑시스 2 달돼 있는데, 왜 연결이 안 됐을까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엑시스 로봇으로 가보면, 엑시스 1에 엑시스 1, 엑시스 제로에 엑시스 제로. 네. 제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로트 제로가 아까 표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음, 네. 그리고 회전량이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몇 번 속도를 올렸는데도 얘를 0.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과감하게 0.5. 네, 히스 완도, 네, 0.5로 확 올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로봇에서, 엑시스 제로의 로테이션이, 왜 표시가 안 될까요? 로트 제로는 엑시스 제로의 트랜스폼, 로컬 오일러 앵글스. 맞죠? 항상 이 플레이 포커스드가 흐린색으로 돼 있을 때가 플레이 모드입니다. 다시 Q. 네. 이 붉은색이 딱 거져 있습니다. 무슨 오류가 났어요. 컨솔 창으로 가보면은, 네, augment null exception, value cannot be null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널로 되어 있습니다. 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 분들은 되실 거예요. 되시는 분은 혹시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만 안 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죠. 네, 한 분 잘 되고 있고, 네, 두 분. 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이유는 알 수가 없고, 다시, 프로젝트 세이브하고, 다시 실행해 보니까 또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는 재현이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화면 보이시죠? 아무튼 여러분들 실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실행되는 걸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QA를 치면 이렇게 좌우로 돌면서 여기 X축의 포스 위치가 바뀌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로트 제로는 지금 얘가 돌아가는 양, 그쵸? 요 양을 지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느린데요. 느리는 거는 엑시스 제로에서 0.05가 됐기 때문입니다. 0.1로 이렇게 좀 바꿔서 속도를 좀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움직이고, 네,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움직이고, 엑시스 1을 움직이게 되면은 WS키로 해서 역시 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좀 느린 양은 네, 느리고 있고, 역시 여기 G축이 로트 안에 G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부 포지션 위치가 잘 나오는 거를 좀 확인해 보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가 로봇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태까지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 실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1차 W키와 A키로 영축을 움직여 봤을 때 여기 위치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W와 S키로 일축을 움직였을 때 역시 위치와 로테이션 양의 값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축함의 이제 로봇 기구하고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쵸, 이 값들을 다 지금 추가한 것까지 다 했죠.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함수 코드 이것까지도 했는데 이제 키네매틱스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합시다. 지난번에도 했던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놓고 네, 키네매틱스로 그쵸, 포스 칼크 포스 칼크를 만들고 키네매틱스로 네, 로트 제로와 저 로트 제로와 로트 완을 보내겠어요. 네, 로트 제로의 Y축 그리고 Y축으로 돌렸죠. 로트 제로의 Y 성분하고 로트 완의 G 성분을 키네매틱스 제로로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포스칼크가 선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포스칼크는 여기서 같은 벡터 3 양이니까 네, 여기다 선언하겠습니다. 포스 칼크 네,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계산된 값이 저장돼야 할 값이죠. 그 다음에 키네매틱스가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키네매틱스가 만드는 부분은 다음 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키네매틱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코드, 우리가 예전에 짰던 코드에서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고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요거 보고 그냥 같이 코딩 해 나갑시다. 네. 자, 키네매틱스는 벡터, 그쵸. 벡터 3에 벡터 3를 반환값으로 하는 함수로 키네매틱스 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넘어오는 값이 로트 제로의 y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블로 해서 걔를 세타 제로의 디그리로 받았어요. 네. 플로트는 더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더블 세타 1의 디그리로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라 그래서 키네매틱스를 저렇게 받아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키네매틱스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붉은 줄이 안 없어지지만 없어질 것입니다. 자, 더블형으로 해가지고 세타 제로를 지금 선언해 주면서 매개변수를 받은 세타 제로의 디그리 값
를 180으로 나누고 곱하기 파이 3.141592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세타 제로에 대한 그 디그리 값을 라디안으로 변해 주는 것을 코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세타 1도 똑같이 더블형으로 변수를 하나 생성해서 4개 변수로 넘어온 세타 1의 디그리 값을 역시 라디안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벡터 3의 포스를 이제 다시 선언을 해주면서 new 행성자 그쵸 벡터 3 벡터 3를 치죠. 3를 000으로 다 초기화 시킨 것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역시 그대로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했던 거예요. 벡터 3의 뭐죠? 스케일 제로 암1의 길이를 저장하는 값으로 암 제로를 네 트랜스폼의 로컬 스케일러 스케일 네 이걸로 받아왔습니다. 암 제로 분질이 거지죠. 암 제로 암 제로가 현재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암 제로 값을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암 제로를 네, 추가를 해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게임 오브젝트 암 제로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 왜 안 없어지나요? 볼까요? 이미 트랜스폼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게임 오브젝트에는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암 제로 스칼 제로 그쵸? 해볼까요?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 왜 안 된다고 하나요? 암 제로가 게임 오브젝트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갑시다. 네.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다시 스케일 1도 받아오겠어요. 그래서 또 네, 컨트롤 C 놓고 네, 컨트롤 V 해서 네, 스케일 1도 네, 암1의 트랜스폼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빠졌군요. 이런 게 안 보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암1도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암1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소문자 구분하고 프로그램을 잘 짠다는 것은 이렇게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금방금방 이제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뭐 저도 가끔씩은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인간인지라. D0는 네 스카 제로에 네 우리가 Y 방향이 그쵸.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린더는 Y 방향을 길이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잘 따져보면 됩니다. 실린더는 Y축 방향이 길이 방향이에요. 예.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플로트 이번엔 D1 D1은 또 스카 1에 네, X 방향. 또 틀리죠. 다 따져본 거예요, 제가. 네, 이것도 네, 이거는 큐브죠. 큐브는 네, X축 방향을 길이 방향으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네, 그렇게 뭐 조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 고민 끝에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냥 여러분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큐브는 네. X축 방향을 길이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D0, D1을 여기서 길이 D1은 암의 길이 이렇게 두 개를 잡았습니다. 실린더가 아니군요. 둘 다 큐브군요. 네.
죄송합니다. 얘도 큐브인데, 어, 이걸 암제로. 그쵸. 암제로. 이게 더 맞는 편이네요. 암제로는 Y축 방향 길이 방향을 했고, 네, 이 방향을 길이 방향을 했고, 그 다음에 암와는 X축 방향 길이 방향을 했다. 이게 이제 그쵸. 우리가, 여기는 X축 방향 길이 방향. 네, 회전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길이 방향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해놨고, 그 다음에 토스점 X는 네, 토스점 X는 가로 열고 플로트에 네, 가로 닫고 네, 얘부터 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원의 그 뭐죠? 기구학이죠. 코사인 대문자 코사인의 네, 세타 1 네, 가로 닫고 한 번 더 곱하고 대문자 코사인의 세타 제로. 자,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러죠? 유도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려니까 음, 가로가 서로 안 맞네요. 여기에 가로가 적고 여기에 가로가 하나 많아야 되겠네요. 뭐 굳이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자면 네, 음, 여기가 원 아닙니까? 원인데 원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서 다시 그거의 코사인 성분이 코스 X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거를 설명 없이 그대로 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짜보죠.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의 Y는 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대면 시간에 요 공식, 요 수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그냥 요 수식을 따라하기 식으로 그냥 하시죠. 네, 네 이렇게 짰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D1의 사인 성분에다가 요 D0를 더한 것이 Y축 밑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G축은 또 X랑 모양이 비슷하니까 요걸 복사해서 트레스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G축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네, 다 얘가 사인으로 바뀌죠. 여기가 사인. 이것만 사인으로 바뀌죠. 네, 이것도 나중에 지워졌어요. 이거 살리려고 하는데 커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네, 그냥 사인, 네, 이거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에 대한 수식은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따져보시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은 요 D0만큼 가서 얘가 들어 올린 거에 뱅글뱅글 돌았을 때 XYG의 위치는 기구학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유도를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 중요한 거는 포스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 기구학에서 세타 제로 요게 뱅 돌아가는 양과 세타 1 요게 움직이는 양 그다음에 길이 D0, D1만 가지고 우리가 쭉 공간상의 XYG의 위치를 계산해 준 것을 돌려준 것이 키네매틱스가 되는 것이고 이 포스칼크의 퍼블릭으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뭐에 보인다고요? 창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거하고 뭐랑 같아야 된다? 포스랑 같은지를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모두 저장해서 오류가 없다면 네, 여기서 중지를 또 안 시켰네요. 중지 시켜놓고 네, 오류가 없다면 이 로봇에 어태치 될 거기 때문에 오류 체크를 해봐가지고 오류가 없다면 네, 오류가 없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은 포스 칼크하고 포스하고 일치하는가? 그래서 1축 키네매틱스하고 이제 제로축과 1축이 키네매틱스를 돌렸을 때 일치하는 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 제로하고 암 안이 연결이 안 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연결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암 안은 연결시켜주고 암 제로 연결시켜주고 암 제로가 암 안에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틀리게 나오겠죠? 여기서 연결시켜주고, 암1은 암 안에다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되고, 이것도, 이거는 또 플레이 중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거 다 소용없게 됐어요. 중지시키고, 다시 암0는, 네, 암1은 연결시켜주고, 세이브 한번 해두겠습니다. 중간 세이브 한번 잘 해주고, 이제 또 우리가 빨간 줄이 거졌네요. 왜 그랬을까요? 볼까요? 네, 역시 암제로 암환이 없다고 나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클리어 시켜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아직도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또 캔낫비 너울이 또 나와요. 아까 이 오류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얘를 한번 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고친 걸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세이브를 여기다가 한번 시키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오늘 세이브 이거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뭔가 지금 로봇에 볼까요? 레퍼런스에 문제가 없고 정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로봇이 네 그대로 아마 남제로 제대로 다 선언돼 있고 포스칼크 했고 네, 추가 제대로 됐죠. 네 이게 순서가 엇갈려서 나오는 오류 같이 보이는데 네, 네, 좋습니다. 한번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하고 대면 시간에, 계속 요 문제까지 해결하는 원인도 제가 찾아보고 해서 나머지 뒷부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에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무시를 했는데요. 그게 컬리전 에러가 나는 거를 지금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코드 건드리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지를 하고, 네. 제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코드를 좀 바꾸고, 몇 가지만 손댄 것밖에 없는데, 가끔씩 그렇게 컬리전 에러가 날 때는 무시를 해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요런 에러들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봤는데, 컬랩스 에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클리어를 해버려서 일단 다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하고, 그냥 실행을 해보면 또 돌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은 일단 실행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포스 값하고 포스 칼크 값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짠 코드가 제대로 실행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짠 코드 요 세 개의 기구학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에 대한 공식은 제가 나중에 대면 시간에 좀 더 보여드리기도 하고 요 코드를 실행해 줌으로써 이 포스 콜 칼크하고 유니티가 제공하는 이 포스 값하고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구학이 도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압축을 해서 로드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요거로부터 프로젝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제가 세이브를 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멈추고 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한 이후에 네, 속도도 좀 더 올려볼까요? 아무리 올려도 얘가 속도가 이 정도면 올라간 건가요? 네, 0.5, 0.5 좀 더 0.1로 올려볼까요? 1로? 스피드 R이 너무 느린가요?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로 올리겠습니다. 1F 이렇게 빨리 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1F로 둘 다 다시 한번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모두 저장하고 네,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정지를 시켰는데도 네, 여기서 한번 세이브 들어가고 제가 지금 루틴을 헷갈려요. 이게 어리기가 정지가 돼도 항상 이 부분이 연동이 잘 안 돼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또 아마도 그 충돌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이브 에즈 이 부분은 아니군요. 네. 세이브 프로젝트까지 전부 완벽하게 하고 네,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고 네, 여기서 또 충돌 에러가 또 날 것 같아요. 무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컬랩스 에러가 나는데 왜 컬랩스 에러가 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뭐 또 안 생기네요. 아무튼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로봇으로 놓고 네, Q를 쳐서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엑시스 제로가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0.05로 되어 있군요. 네, 안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제 엑시스 1도 항상 0.05로 되어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부분부터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중단하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엑시스 0, 엑시스 1이 처음 만들 때의 생성만 하고 그쵸? 네, 얘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서 생성만 해놓고 네, 생성만 해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x0도 마찬가지군요. x0도 생성만 해놓고 된 것이었군요. 그러면은 x0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x0도 여기는 그냥 생성만 해놓고요. 네, 스타트에다가 그 값을 스피드 r 값을요. 네, 그쵸? r 값을 0. 네, 한 1에 f로 네, 이렇게 놓게 했습니다. 요렇게 놓으면은 이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여기를 네, 이렇게 컨트롤 V 해놓고 여기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실행해 보면 네, 자, Q 값 네, 좋습니다. W 값 올라가고 로봇에서 칼크 값이 그쵸? Q W 이렇게 다 잘 일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 0에서 0.2를 0.5로 이렇게 올려보고 그 다음에 엑시스 1도 여기서 0.5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빨라지나 네, 빠르고 네, 이렇게 되고 내가 원하는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이 네, 어떻게 되더라도 일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지금 Z 값이 서로 반대가 나오는 거를 좀 오류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네, 그쵸? 왜 이렇게 오류가 났을까요? 또 나중에 한번 이 오류 값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지했다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얘도 한 정리하고, 얘를 0.5로 한 5배 늘리고, 네, 여기서 왜, 오류가 나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게 딱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세이브, 저장해주고, 다시, 네, 또 여기서도 충돌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충돌 에러는 안 나는데, 여기서 Q를 쳤을 때 네, 로봇 어느 쪽에서 오류가 나는지 지금 여기까지는 네, 이때 처음부터 지축이 오류가 나고 있네요. 그쵸? 그쵸? 이렇게 가고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이. 네. 그쵸. 지축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쵸? 네. 나머지 방향은 좀 일치하고 있죠? 네. 지축만 네, 오류가 있습니다. 딱 방향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축에 대해서 서로 방향 유니티의 지축과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지축이 서로 반대로 사인이 반대로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 원래대로 저도 그거를 고려해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지축값의 값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네 1차 실행해 봤을 때 지축에 그쵸 값을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사인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봇 쪽에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마이너스를 추가를 하네요. 네. 거기까지 해야 이번 과제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 마무리 강의를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포스칼크하고 포스 값이 이제 지축도 일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실행해 보면 Q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W 네 역시 쭉 해서 쭉 넘어가서 플러스 방향 넘어갈 때도 값이 일치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구먼트의 exception, value snap 누울 이 부분은 아직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현재 프로그램 도는 거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서 나중에 이 원인은 제가 나중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